기후학교. 오늘은 앞서 퀴즈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분 모셨습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 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얘기할 이 사업이 주제가 아이 돌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사적인 질문이어서 좀 불편하시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과장님도 이 아이 돌봄 해보셨는지, 육아하면은 어떠신지요? 아, 예. 저도 이제 당연히 육아를 했고요. 아, 네. 예,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많이 했던 상황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이제 청년이 네.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아이를 돌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이제 아이들 엄마가 이제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은 저는 뭐 사실 큰 어려움이라고 하긴 좀 말하기 어려운데요. 댁에서도 듣고 계시니까 이제 예. 적절하게 말씀을.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의 엄마인 여성들에게 또 육아 돌봄의 문제가 쏠려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요즘에 육아 독박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요. 네. 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상황이 못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또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웃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문화가 좀 있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면 그렇게 돌봐줄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만 사모님께서 이제 좀 경력 단절을 해야 했던 그 시절이 지금 한 15년, 20년 전일까요? 예, 한 15년 정도. 15년 예. 전이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진짜. 15년 전에는. 지금도 어렵지만. 그 홍성호 과장님은 공동체 지원과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공동체 지원과는 또 뭐야 이러면서 들으실 텐데, 이름이 참 예쁜데 저희가 이 공동체 지원과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인터뷰를 한 번씩 했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동 돌봄도 하고 청년 지원도 하고 텃밭 활동도 하고 진짜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 지원과는 어떤 부서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막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예, 부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부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지원과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이고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회의 많은 난제를 마을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아동 공동체, 아동 돌봄 공동체, 그다음에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웃한 주민들이 3355 마을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일,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는 일, 네. 또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등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희 공동체 지원과의 업무입니다. 진짜 그럼 다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라면. 맞습니다. 분야가 따로 없습니다. 네. 6454님? 맞벌이를 합니다. 우리 딸한테도 조카한테도 이 사업이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셨네요. 벌써 진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됐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현재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재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주민들. 경기도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 돌봄 활동 참여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 돌봄의 틈새 공백 발생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지만 공적 돌봄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모임 등의 공동체를 구성해 갖고 돌봄 활동을 통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보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과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주도의 아동 돌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또 공동체 구성원의 돌봄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을 장려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도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돌보는 일이 또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를 만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공적 돌봄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셨는데 진짜 아이들을 집에서 키워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정말 촘촘하게 아무리 짜도 어딘가에는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돌보는 문제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사회적 활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말씀 들으면서 문득 궁금했던 게 집에서 우리 애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애 한 번 키우면 전부 막 아유 후련하다 이제 둘째 낳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남의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정말 있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 얼마만큼 지원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어떤 분들이. 예. 실제로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지역의 사례는 많은데요. 네. 예. 그 중에서 작년에 경기도 마을 공동체 한마당에서 우수 마을상을 수상한 경기도 포천시에 포천 맘들의 꿈터 또 일명 포맘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을에서 일상적인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또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밤 9시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부모님들이 긴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맡겨도 되냐는 다급한 도움을 요청한 전화에 대해서 포맘터 공동체에서 아이를 돌봐줘서 무사히 가족이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례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를 느꼈는데요. 평균 60대인 여성들이 모여서 자기개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자. 또 맞벌이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은 일에 집중하고 또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포맘터는 아이를 돌보자. 또 옆집 할머니에게 맡기면 마음 편하게 일하겠지. 또 그러면은 아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셔서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큰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60대 초반, 50대 후반 그러실 때
그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때 막 많이 생겼는데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돌보는 분들 뽑을 때 나이 제한을 자꾸 두니까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잘 애들을 알고 키울 텐데 애 안 키워본 젊은 사람들을 뽑고 왜 우리를 안 뽑아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맘터 같은 경우 정말 60대 분들이면은 애들 표정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니까 그렇죠. 크게 도움이 됐겠네요. 네. 아,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아이들을 도와줄 때 경기도에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회소득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네, 예.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얼마씩 받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퀴즈에서는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1인당 20만 원이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 참여자가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에 1인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 평균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을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요. 아, 소득 요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 월 30시간이니까 매일 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할 때 한 번씩 잠깐 돌봐주는 거. 예. 이거를 지금은 사실 무상으로 다들 하고 계신데 경기도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시는 거군요. 지금 아까 우리 딸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6454님 그러셨는데요. 이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경기 민원 24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 초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6454님. 그런데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이거 우리 마을에는 이런 아이돌봄 사례가 혹시 없나요? 하는 거를 막 찾아보거나 문의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발적으로 했을 때만 알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그 시군에 네.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시군에 문의를 하시면은 네. 저희가 담당 부서 다 해서 그런 공동체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6454님이 지금 알아보셔야 할 거는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이런 돌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네. 3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20만 원은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신청할 때 역시 경기도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실 이건 30대, 40대 아이 키우는 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60대 이상 갖고 있는 지혜를 뭔가 사회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고요.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 지원 과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 유료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하늘과 숲과 바람의 소리 오늘의 기후 5부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4부에 이어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 지원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큰 사업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4부에서 과장님 아이돌봄 하신 적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 청년이다 이제. 그래서 15년 전에 양가 부모님 가까이 안 계시니까 이제 결국은 사모님이 일을 그만두고 전념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사모님 좀 아쉬워하시지 않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그때 집사람이 아쉬운 것보다 제가 더 아쉬워했죠. 그러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15년 전에는 좀 또 남자로서 또 집사람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아이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 했을 때 또 남자로서 그래 그만둬라
멋있어 네, 보이려고. 네,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속으로는 너무 아팠습니다. 집사람이 저보다 더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더 많았어요. 예. 그럼 뼈아픈 결단을 하고 15년 동안 아이를 키우셨는데 그래서 더 이 아이돌봄 기회소득에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 지원 과장님께 또 저희가 이 사업이 경기도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율 문제에서 그래 경기도만 하세요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됐을까요? 예. 근데 요 사업을 만들면서 이제 힘든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통보될 때까지 한 7개월이 걸렸는데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등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네. 저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또 중앙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는 검토하는데요. 복지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좀 검토를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예. 네. 경기도에서는 작년 11월에 이제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하고 또 복지부와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게 된 추진 배경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또 설득을 했고요. 또 10여 차례에 걸쳐서 복지부와의 또 협의에 따른 네. 보완 자료를 제출해서 금년 6월에 위원회 심의회를 통해서 위원분들이 걱정하거나 또 궁금해하거나 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결과 복지부도 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갖고 7월 2일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또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돌봄의 수요가 가장 많은 방학 기간에 또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방학 기간하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는 그 급식 간식 먹는 거나 이 방학 때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가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아동 돌봄이라는 형태가 지금 포맘터에서 그 응급 상황에 밤중에 막 아이 돌봐주는 그런 경우처럼 긴급 육아가 있을 거고 퀴즈에 나갔던 뭐 등하교길, 등하원길 급식 간식 챙겨주는 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활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한 지적적인 돌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긴급 돌봄이나 또 일시 돌봄이 필요한 출퇴근 시간, 유치원,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 시간, 네. 또 부모 긴급 상황 발생 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등하원 지원, 또 방과 후나 야간 돌봄, 또 방학 기간 주간 돌봄 중에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아이들을 서로 품앗이하면서 꼭 어르신들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같은 엄마들끼리 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네. 옆집에 맡겨놓고 가고 이럴 때 조금 덜 미안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신청돼서 지원금이 나오면. 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공동체 지원과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공동체 하면은 뭐를 공동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 공동체 하면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마을 이렇게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사는 분들은 우리 동만 공동체라고 해도 되나? 아니면 우리 단지가 다 해야 되나? 지원해 주시는 공동체의 기준이 어떤 건지 또 사실 아파트 살다 보면은 옆집 사람도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야 알고 그러는데 공동체 지원에서 이 공동체가 진짜 그렇게 많이 있나 막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공동체 하면은 어떤 대단위의 그런 인원이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말한 게 아니고요. 공동체라면은 뭐 소수의 인원이
포함된 단체도 그런 공동체도 이제 다 공동체고요. 네. 공동체라는 게 이제 시골도 있을 수 있고 도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혼자 하기 좀 어려운 것들, 네. 그 지역의 어떤 난제든가 갈등 문제든가 그런 걸 혼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같이 해결해 감으로써 그런 난제나 갈등이 해소되면은 또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지원과는 그런 공동체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아, 그러면 공동체는 뭐다 하고 정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거는 주위 분들하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꼭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해야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닐 그건 아닙니다. 예. 네,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놀이터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어떤 모임을 해도 공동체가 되는 거고. 당연합니다. 네, 예. 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막 이렇게 인허가 받는 게 아니라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이라고 안 하고 공동체라고 하신 거네요. 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직접 본인이 급식 간식을 제공하거나 등하굣길에 손잡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뭔가 간접 돌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떤 활동이 있고 이분들도 지원 대상일까요? 물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 아동 돌봄 공동체에 참여하셔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또 부모 교육, 예산 등 재정에 관한 계획 등의 업무를 하시거나 네. 또 아동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또 돌봄 공간을 청소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 또 급식이나 간식을 준비하는 업무 등 돌봄이 필요한 간접적인 돌봄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아이들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원하는 간접적인 활동 모든 게 다 지원 대상이 된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홍성호 과장님께 궁금한 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홍성호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 돌봄을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거기에 대한 기회소득을 보장해준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좀 자격이 있겠죠.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예, 예. 예. 공동체 선정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먼저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고 5명 이상이어야 된다. 예. 돌봄 공동체가. 또 돌봄 전용 면적은 33평방미터 이상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고유 번호증을 필수적으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고유 번호증. 번호증이요. 예. 그다음에 돌봄 공동체 내부 규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활동과 재원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 1개월 이상 공동 육아나 또 돌봄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돌보는 일이다 보니 또 준비 서류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뭐 시청이나 군청에 물어보고 거기 아이 맡기면 돼요 했는데 탈이 나면 안 되니까 기준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돌봄 공동체 이거 해보고 싶은데 뭘 챙겨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도 시청이나 군청의 담당 부서로 와서 여쭤보시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기준과 자격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근데 이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을 하시면서 이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요즘 결혼이나 출생을 기피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일가정 양립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또 희망적인 또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을이 아이를 돌보고 또 어찌 보면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우리의 미래를 돌볼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아동 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출생과 육아의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을 왜 안 낳냐 하지만은 그 낳으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사모님처럼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그만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아이 낳는 걸 자꾸 어려워하는데 이 사업이 좀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계속 공동체에 대해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 과장님이 공동체 지원과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시는데 내가 공동체 지원을 좀 받아봐야겠다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밌는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음악 동아리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좀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은 사람끼리 음악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워서 좋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 내다 그러면은 네. 직원분들을 좀 모아놓고 네. 우리가 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즐겁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를 보면서 또 힐링할 수 있으니 어떻게 잘 못하는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힐링이 될까요? 못하니까 웃긴 거 아닌가? 저렇게도 지원 받는구나 이런 힐링인가요? 네.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혹시 나중에 경기도에서 그런 노래 동아리를 음악 동아리를 하시면 예. OBS에도 한번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꼭 초청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께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힐링을 주시는 걸로. 네. 공동체 지원과 과장님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텐데요. 혹시 어려웠던 점 혹은 뭔가 보람을 느꼈던 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현장에서 찾아뵀는데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인상 깊게 좀 느꼈던 곳이 이제 여주시에서 새 할머니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여주 그 시골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아동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시고 또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약간 혼자 계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셔서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운둔해 있는 청년들한테 음악을 가르쳐줘서 그 운둔돼 있는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일을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적에 네. 그 할머니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 활기차졌고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작은 활동이 이 동네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또 그런 걸 한번 또 보고 좀 또 어떻게 보면 놀랐죠, 제가. 네.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나 이런 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공동체가 새 할머니의 노력이 활동이 마을 하나를 다 통째로 바꾸더라. 네, 새 할머니 공동체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오늘의 기후 채널 검색하시면은 혹은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홍성호 과장님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시는 일에 더 많은
즐거움과 사명감을 느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미래 세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공동체 지원과 홍성호 과장님이셨습니다. 뭘로 공동체 지원을 우리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많이 의논하고 또 문의하셔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